제목,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볼까? 도시의 한 대형 병원, 형광등 불빛 아래 분주한 의료진들이 오가는 응급실 안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10살 남자아이, 교통사고, 의식은 있으나 혼미, 머리에 타박상, 왼쪽 다리 골절 의심됩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전달하며 들 것을 밀어넣었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신음을 흘렸다.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세이다. 세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며 연신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의료진이 아이를 신속하게 진료베드로 옮겼고 담당 간호사가 세이를 제지했다. 보호자님, 잠시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세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평소처럼 건널목을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 순간 아이는 도로에 쓰러졌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왼쪽 다리 골절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세희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과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 아이 주치의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세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차트를 살펴보며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세희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리 없었다. 차트를 살펴보던 남자도 고개를 들어 세희를 바라보았다. 세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러네요. 세희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그와의 기억은 오래전 마음 깊이 묻어둔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재회 앞에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세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긴장을 풀 새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였다. 그때 누군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다. 강준혁. 그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세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살아난 사람처럼. 세희는 가만히 숨을 삼켰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세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나쳐갔다. 하지만 세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15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다. 도서관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날만큼은 세희의 심장이 북처럼 울려 퍼졌다. 햇살이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 먼지 냄새가 섞인 책들 사이에서 세희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러나 같은 순간 반대편에서도 한 손이 같은 책을 향해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손끝이 닿았고 전류가 흐르듯 짧은 떨림이 지나갔다. 아, 죄송해요. 먼저 고르세요. 세희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먼저 보세요. 이 책 꽤 유명한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세희는 망설이다가 책을 들어 올렸다. 그럼 다 읽으면 빌려드릴게요. 저도 이 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작은 순간이 계기가 되어 둘은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나이도 같았고 관심사도 비슷해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세희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는 준혁의 목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음악처럼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다. 준혁은 세희의 눈빛이 맑고 깊어 마치 잔잔한 호수를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함께 앉아 같은 책을 펼치며 나누는 시간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그 순간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듯 따뜻하고 특별했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서관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세희는 가방에 우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러 꺼내지 않고 준혁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그가 다가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준혁의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걷게 되었다. 비 오는 날은 책 읽기에 딱 좋은 날씨야. 세희가 말했다.
준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좋은 날씨지. 그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을 때 세희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순간들이 좋았다. 그들은 함께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다리를 걸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세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세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그럼 자주 오자.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 준혁은 세희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찼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가을의 단풍처럼 깊어진 감정이었다. 세희와 미래를 꿈꾸며 반지를 고르던 순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준혁의 가족은 세희를 반대했다. 세희의 학벌과 배경이 맞지 않는다며 차가운 벽을 세웠고 사랑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준혁은 점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넌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야.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려 하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고 싶어요.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반대다. 네가 그 아이와 결혼한다면 우리와의 연을 끊어라. 준혁은 깊은 혼란 속에서 괴로워했다. 세희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병화는 그에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병세가 악화될수록 어머니는 그의 곁을 더욱 필요로 했고 준혁은 점점 더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세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밤마다 병실에 앉아 고민했다. 어머니의 약해진 손을 잡고 세희를 향한 사랑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끝없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지켜주겠니?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그는 세희를 찾아갔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희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세희와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 도착해 세희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희가 나타났다. 놀란 듯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몇 번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잠시만 시간을 갖자. 세희의 눈빛이 단번에 얼어붙었다. 순간 공기가 차가워진 듯했다. 세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이유를 설명해줘. 그러나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부모님의 반대와 어머니의 병환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 세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세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모습에 결국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내 시선을 피하며 힘겹게 돌아섰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무심코 움직이려 했지만 끝내 세희를 붙잡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했다. 그렇게 그들은 멀어졌다. 세희는 준혁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다른 사람을 만났고 마치 도망치듯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세희는 준혁과의 이별이 너무도 힘겨웠던 탓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 믿고 싶었다. 세희의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가정 안에서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며 준혁에 대한 기억은 점차 지워져 갔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운명은 너무도 가혹했다. 결혼 후 세희의 남편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그는 세희와 어린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세희에게 남겨진 삶은 오직 아이를 키우는 것뿐이었다. 사랑 같은 건 더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던 그가 바로 지금 세희의 눈앞에 서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를 보는 순간 과거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세희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목전에 닥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묻어두려 했던 감정이 소용돌이치듯 되살아났고 세희는 숨을 삼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세희와 준혁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의 치료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준혁은 의사로서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했지만 세희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뼈는 잘 붙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거예요.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면 언제쯤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몇 달 안에 좋아질 겁니다. 준혁은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세희의 눈길이 느껴졌다.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덧붙였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어색하게 흩어졌다. 병원에 있는 동안 준혁은 아이와 대화를 자주 하였고 세희는 가만히 그 둘의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신나게 말을 이어갔다. 의사 선생님, 이거 봐요. 엄청 반짝이는 돌이에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돌을 받아들었다. 와, 정말 예쁘네. 이거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랑 나눠 가질래요? 의사 선생님도 행운이 필요하잖아요. 준혁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손이 건넨 돌멩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가지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세희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준혁과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따뜻했다. 세희는 젊은 시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준혁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희는 준혁과 조금씩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때때로 웃으며 잊고 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같이 산책하곤 했지. 세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도 너의 발걸음을 따라가느라 숨이 찼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네. 세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기억나? 놀이공원에서 나 따라오다가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질 뻔한 거? 준혁은 머쓱한 듯 웃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해? 너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나까지 따라 뛰다가 혼자 허공에 발을 디뎠었지. 세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때 네 표정이 잊히질 않아. 진짜 당황해서 허우적대던 모습이 딱 영화에서 슬로모션으로 재생되는 것 같았다고. 준혁도 결국 따라 웃었다. 너무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그런 거지. 너 따라다니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두 사람은 한동안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누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었다. 세희는 피식 웃었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준혁은 조용히 세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희는 준혁과 함께 병원 복도를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왜 나한테 이별을 말했는지 이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세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유도 모른 채 헤어졌었어. 너가 날 정말 사랑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낼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면서 계속 널 포기하라고 하셨지. 그때는 버텨보려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으로 쓰러지셨고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 세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담겨 있어 보였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매일 끝없는 고민 속에서 살아갔어.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외면하는 순간 내게 남는 것은 죄책감뿐이었어. 모든 걸 내려놓고 널 찾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내 발목을 잡았지.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어 널 다시 찾아갔을 땐 이미 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치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나를 짓눌렀어.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너의 손을 놓았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깊이 깨달았어. 세희는 그제야 준혁이 했던 선택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준혁을 원망했지만 정작 준혁도 그 시절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것이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세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은근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흐른다는 말이었다. 세희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준혁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야? 세희가 답답한 듯 말했다. 준혁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미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민정이었다. 민정은 오래전부터 준혁을 흠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실력과 인간적인 따뜻함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녀는 세희가 다시 나타난 이후 준혁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민정이 어느 날 세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 어머니, 병원에서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의사와 보호자가 그렇게 가까워 보이면 오해받기 쉽잖아요. 세희는 그녀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병원 내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민정은 일부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특히 준혁 선생님 같은 분은 늘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세희는 불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준혁이 더 신경 쓰였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이 편할 리 없었다. 다음 날 준혁은 병원 회의실에서 민정을 불렀다. 민정 씨, 우리 할 이야기가 있죠.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애써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소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돌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정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조언을 한 것뿐이에요, 선생님.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걸 보니 역시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거네요.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유치한 말장난에 휘둘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세희 씨를 신경 쓰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미 준혁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희와 준혁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세희는 더 이상 준혁을 밀어내지 않았고 준혁 또한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아이는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병실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준혁은 아이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준혁이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랑 또 만날 수 있어요? 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훈이가 원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엔 병원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곳에서 만나면 좋겠다. 우리 약속할까? 세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준혁과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문득 이 모든 시간이 마치 운명이 이끄는 길처럼 느껴졌다. 퇴원 절차를 마친 후 병원 입구에서 세희와 준혁은 잠시 마주섰다. 정말 고마워.
준혁아, 내가 아니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세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혁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고 싶어. 세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 볼까? 준혁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놓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공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도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희는 준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고 준혁 역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는 숨지 않을 거야. 나도 내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할 거고 널 지킬 거야. 준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거야. 병원의 불빛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돌아서 마주한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준혁과 세희는 함께 걸어나갔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사랑을 향해 나아갔다.